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4월 총선 출마가 확실해 보이지만 최종 선택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복귀와 국민의당 합류, 그리고 무소속 출마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8일 순창에 들러 정동영 전 장관의 복당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복당은 수락하셨습니까, 의장님? 수락으로 봐도 될까요? 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정 전 장관이 더민주 복당을 꺼리는 이유는 친노 세력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더민주의 복당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우호 세력이 많지 않아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 합류도 아직 안개 속입니다.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이 창당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합류하면 또다시 당내 비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진보를 꾀하는 정 전 장관과 달리 안철수 의원이 중도라 정치 노선도 크게 다릅니다. 전국 단위에서 보면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겠느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우려를 하고 계신 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무소속 출마도 거론되지만 새몰이의 한계를 드러내 전북에서 자신의 계파를 늘리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더민주 복귀냐, 국민의당 합류냐, 아니면 무소속 출마냐. 세 갈래 선택의 길이 놓여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곧 저의 진로와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 전 장관이 조만간 진로를 정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달 설 연휴 이전에 최종 선택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 완주 시내버스 요금이 단일화된 지 1년이 됐습니다. 도시군에서 하루에 2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가운데 지간선지 중심의 노선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권대선 기자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해 2월부터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전주시 분석 결과 하루 평균 2만 명, 한 명당 1년에 20만 원가량 요금 부담을 덜었습니다. 좋죠. 그전에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돈만 원 들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주시와 완주군은 단일 요금제 시행 1년을 계기로 노선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조사 개선을 위해 일시 중지한 외부 용역을 조만간 다시 시작합니다. 오는 4월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친 뒤 오는 10월쯤에는 전면 개편한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개편안의 중심은 환승이 늘어나는 지간선제로 완주 군민과 노인층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를 고려해 완주에서는 올해 삼내와 이서 지역에 우선 적용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주시의 변화된 도시 여건을 좀 반영을 하고 완주군과 전주시 그 농어촌 마을의 주민분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갖다가 한 후 정말 시민 중심의 노선 개편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노선 개편과 더불어 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액 이용권 도입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해 들어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자 유통업계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위 때문에 유동인구가 줄어 음식점 매출은 뚝 떨어지고 방한복과 난방기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한파 때문에 채소가 얼지 않도록 두꺼운 이불로 덮어놨습니다. 지난주부터 강추위가 계속되자 시장을 찾는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지금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사람이 아주 나오들 않는데 뭐 사람. 1월 달부터 그냥 갑자기 막 계속 그러면 날씨가 뭐 추워지고 나니 엄청 한 50%막 줄은 것 같아요. 지금. 추워진 날씨로 바깥 출입이 줄어 음식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주 전주 신시가지의 일부 식당에서는 저녁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는 등 저녁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뒤로 사람들 왕래가 좀 줄어들면서 그전보다는 한 30% 이상 좀 줄은 것 같아요. 반면 난방기, 내복, 방한복 등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대형마트의 히터, 전기장판 등은
재고가 모두 팔려나갈 정도로 한파 특수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한파로 인해서 지금 난방용품 쪽이 전년 대비 한 15% 이상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전주의 이달 최저 기온은 1월 둘째 주에 1도에서 0도 사이를 유지하다 셋째 주에는 영하 2도에서 영하 5도, 넷째 주에는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파와 폭설에 따른 교통대란이 새해 들어 유통업계 매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현대가 다음 달 1일 아랍에미리트 전지훈련을 마치고 국내로 복귀합니다.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이 전국대회에서 선전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현대의 아랍에미리트 전지훈련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달간의 훈련에는 김보경 등 새로 영입한 9명도 순차적으로 합류해 조직력을 다졌습니다. 세 차례 친선 경기에서는 1승 2패를 기록했지만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전북은 다음 달 1일 국내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새로 이적한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 간의 최적 조합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전지훈련을 통해서 최상의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무주군청 바이애슬론 팀이 제30회 회장컵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개인 스프린트 10km와 단체 계주에서 금메달 2개를 따냈고 혼성 계주 등에서도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종별 선수권 대회하고 문화체육부장관급 대회에서 상위권 진입해서 동계체전에서 개인 단체전 금메달 따는 게 목표입니다. 정읍시청 씨름팀이 내일 창단합니다. 박희연 감독을 비롯해 선수 9명으로 구성된 씨름팀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설날 장사대회부터 출전할 예정입니다. 전북장애인체육회가 전북에 거주하는 50세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인 선수와 꿈나무를 선발합니다. 선발 종목은 아이스 슬래지 하키 등 모두 30가지로 맞춤형 체험을 통해 종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신공항을 제5차 중장기 공항 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이르면 내년 6월쯤 신공항 부지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공항의 부지를 정하는 용역이 오는 6월에 발주된 뒤 1년 안팎의 용역 기간을 고려할 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신공항 부지가 선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력한 신공항 부지 가운데 군산공항 옆은 부지 확보가 쉽지만 미군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김제화포지구는 접근성이 양호하지만 남북 활주로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완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3살인 원아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으려고 해 원장을 만나 면담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TV를 확보해 폭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지금까지 3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밤부터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나 눈은 주말인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강추위도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